부산항 우암부두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운영계획 확정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가면은, 여기가 7부두예요. 부산항 7부두고, 여기가 8부두 자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부두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보시면. 부산항 우암부두를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올해 세부 운영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은 그 유휴 항만 시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들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2년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준공했고, 이어서 부산시등과 협업해서 정부 지원 사업 시설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착공식을 했습니다. 예, 착공식 했어요. 이제 해양산업 클러스터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지금 친환경 수소 연료 선박 연구개발 플랫폼은 지난해 준공을 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나머지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는 아직 공사 중이다. 여기에 그 마리나 비즈센터라든지 그러한 그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이미 완공을 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공사 중인 곳도 있다. 여기에 지금 해양과 관련된 산업들만 모아서 특화시켜서 개발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위치가 어딘가면 자, 우암동 방금 보셨던 여가 7부두 자리죠, 그죠? 7부두 자리고 여가 8부두 자리거든요. 요 일대 앞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가 7부두죠, 그죠? 7부두 그리고 여기가 8부두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요쪽입니다.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이 자리. 여기를 지금 해양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런 거겠죠. 해양산업과 관련된 얼마나 양질의 기업들 혹은 국가기관들이 들어오느냐, 이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암동 쪽도 지금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번에 여기 이순신대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이순신대로 요거 개통한 거 가보셨나요? 저번 주인가 아마 개통을 해서 제가 일요일인가? 네,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여기로. 중앙동에서 들어가는 길은 중앙동에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하철 중앙역 앞에 보면 이순신 대로라고 보이시죠? 여기로 쭉 지나갔는데 현재는 지금 G7 있죠, 그죠? G7 거기서 제가 좌회전 받아가지고 다시 일로 올라왔는데 이 길로 쭉 지나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멋졌습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지나가 보세요. 예. 좋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는 이 부산항 국제 여기 터미널까지는 갈 수 있는 걸로 다 개통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 북항 재개발 1단계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2단계도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착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는 매의 눈을 지켜보시고 여기 50억 보급창이 얼마나 어떻게 이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 우암동 이쪽에 지금 그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하는 요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북항 재개발 3단계도 슬슬 청사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대는 이전에 그 2030 그 부산 엑스포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었고 지금 2030 부산 엑스포가 불발되면서 실패하면서 관심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부산 원도심 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저는 북한 인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그 기사에 난 그 7부두하고 8부두 사이에 그 건립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김에 우암동 인근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요즘에 그 조직 분양 들어가 있는 해링턴 말에
평균 35평 분양가가 7억 7천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 확장하고 에어컨 합치니까는 8억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직 분양 들어갔죠. 미분양 안 났잖아요. 철저하게 미분양이 났고 지금 조직 분양, 만약 분양팀에서 한 번쯤은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기가 분양가가 7억 정도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보다 10%가 더 높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거나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해링턴 말에는 전체 세대수가 2200세대잖아요. 그죠? 2200세대인데 조합원들이 600명이거든요. 그럼 조합원은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2200개에서 600개 빠지니까 계약된 것만 따져봅시다. 빠지면은 1600개죠. 그 중에서 220개가 또 임대니까 200개 빠지면은 1400개가 남아요. 그죠? 일반 분양 풀린 거는 1400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카더라 뉴스로 조합에서도 물어봤는데 공개 안 해요. 현재 계약률이 몇 프로입니까니까는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보안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카더라 뉴스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기에 일반 분양 계약률이 20%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분양 풀린 게 몇 개였습니까? 1400개였잖아요. 그죠? 그럼 20% 정도라면은 280개, 한 300개 정도가 계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400개에서 300개 팔렸으니까 1100개가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대대수가 2200개인데 어쨌든 1100개는 팔렸다. 조합원이 사갔든 일반 분양에서 사갔든 뭐 임대로 빠졌든 1100개는 팔렸고 남은 게 1100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0%는 팔렸다. 50%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와밀은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뭐 드문드문이라도 모델하우스에서 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조합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고 우암 2양 가봅시다. 우암 2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오션시티죠, 그죠? 예. 우암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뭡니까? 119동에 무피 매물이 있어서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라이브 본방을 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무피 매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뭡니까? 가성비 내집 마련 스위트홈 프로젝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119동 이동이 이거죠. 이동에 3001호였습니다. 3001호 얘였거든요. 얘였는데 얘인데 얘는 84A 타입입니다. 층은 30층 84A 타입 판상형이죠. 단지 향이 남서향이 아니고 남동향이다. 북항 쪽으로 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 간만동 쪽 뷰가 나온다. 그거 하나에 핸디캡 말고는 거의 완벽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도자가 사정이 있어서 이거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무피로라도 털자라고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의뢰를 받아서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5분 정도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누가 사갔는지 아십니까? 팔렸어요. 어저께 계약이 됐는데 결국 누가 사갔는가 하면 서울분이 사갔습니다. 서울 소유자분이 들고 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이런 좋은 물건을 부산분들이 들고 와야 되는데 왜 또 서울분이 들고 가셨을까? 서울분이 거기에 실거주 하실 분은 아니시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투자용으로 사신 거겠죠. 그럼 나중엔 누군가가 그걸 또 피를 주고 사는 그런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결국은 외지 투자자가 사고 그 물건을 받아주는 거는 나중에 피 주고 받아주는 거는 부산 사람이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정말 좋은 물건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물건이 부산 분들이 못 들고 왔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이 가격이라면 괜찮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요거 분양가가 5억 9,900이었어요. 예. 확장 뭐 해도 2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 그럼 6억 2천 정도거든요. 6억 2천, 6억 3천. 지금 계약금은 5%라서 3,200, 3,300만 있으면은 이거 지금 2년 동안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찬스였는데 이 가격이 그 매력적인 가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결정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고 나서 마피 물건 나오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예,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결국 서울 사람이었다. 그 서울 투자자분이 냉큼 들고 가버렸다. 아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어쩌지? 이거는 사실상 정말 욕심이거든요. 그건 결국 나는 최고 꼭지에 팔 거야. 나는 최고 바닥에 살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든지 다 살 때는 바닥에 사고 싶겠죠. 바닥을 압니까? 신도 모른다는데. 내가 사고 나서 그게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고 보고 난 뒤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다.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요즘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기다려 볼래요. 이런 분들. 물론 뭐 그게 본인의 정확한 판단이면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거니까. 다만 주위 여건과 비교해 볼 때, 주위 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단지의 가격이 이 정도라면 당장에 이거 비교할 수는 뭡니까? 이 산 너머에 있는 DIL이잖아요. DIL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8억대에 8억대 지금. 8억대 거래되고 있는데 바로 요 산 하나 넘어서 바로 반대편에 있는 대단지 3000세대급에 두산 리버 제니스 브랜드를 달고 있고 초품화인 아파트가 2억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얘를 저평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실까? 그거는 너무 욕심이 앞서서 눈을 가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원하는 가격대라면은 좀 그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하시면은 매수하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는 뭐 대단지, 브랜드, 초품화, 신축, 84 타입 판상형을 6억 초반이면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더 좋은 거는 더 싸게 사시려면 현재는 지금 여기는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예, 2년 동안 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 분양권이죠. 더 좋은 거는 조합은 입주권입니다. 조합은 입주권은 분양권보다도 1억이 더 싸요. 근데 대신에 그거는 피해를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는 목돈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더 싸게 하려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궁금한 건 여기 태양소장한테 이야기하면은 브리핑 다 해드릴 거고, 그래 지금 현재 가격도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아미 무피 물건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도 진짜 괜찮은데 좀 고려해보세요. 자, 우아미 75C 타입입니다. 얘는 판상형 아니에요. 115동에 10층입니다. 115동은 요 윗동입니다. 윗동. 예, 윗동에 10층 매물입니다. 얘는 향은 남서향이에요. 115동에 남서향 라인. 이쪽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북항 쪽에 조망이 나와요. 이거는 간만동 뷰가 아니고 북항 보고 있는 북항 뷰입니다. 앞에 지금 116동이죠. 116동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창에서 보면은 중간에 116동이 있고 양쪽으로 북항 뷰가 나옵니다. 절반 정도는 막혀 있어요. 116동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좌우로 해서 북항 쪽 뷰, 옵션 뷰가 나옵니다. 얘는 무피입니다, 지금. 무피고, 북항 사이 조망 나오고요. 1조, 제가 직방에서 1조 체크를 해봤는데, 1조 체크를 해보니까는, 남서니까는 12시부터 해가 들어오겠죠. 앞에 지금 116동이 가려있긴 하지만,
가려있고, 여기가 10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 116동이, 최고층이 24층이거든요. 그 해는 남쪽에 있을 때는 제일 높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2시부터 오후까지의 일조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분양가가 5억 3,100입니다. 무피입니다, 지금. 그래서, 확장이 약 2천만 원 정도. 무피로 나왔고요. 에어컨 2대 추가하셨는데, 이 비용은 별도고요. 그래서, 요거를 매수하시는다면, 전체 필요한 비용은 2,855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한 2년 남았죠, 그죠? 2년 동안 내 돈 10원도 안 들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거예요. 30평짜리가. 전체 총 아파트 한 채 가격은 한 5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0평짜리입니다. 두 식구 살기는 충분하고 세 식구까지 사시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5평, 5구 타입은 세 식구 살기에는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30평 정도만 돼도 세 식구 사시기에는 뭐 크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4평이면은 더 좋겠지만 30평 정도까지는 세 식구 사시기에도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도 무피면은 괜찮습니다. 게다가 남서양 보고 있고 일조에서 문제가 없어요. 예. 사이 조망이지만은 북한 오페라하우스 쪽의 뷰도 나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여기 태원수장한테 말씀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오암동 소식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암 1구역, 오암 2구역 뭐 언젠가는 삐볼 날이 올 겁니다. 예. 지금 오암 이 같은 경우에는 오션시티는 계속 손바뀜이 되고 있는 중이고 오암 1은 이제 미분양 아직 1,100개 정도 남은 걸 갖다가 털어내는 작업들을 한참 진행 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이 귀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 왜? 지금 인허가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산에서 착공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도심 내 신축이 귀해진 시기가 분명히 온다. 그 시기가 되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암 1구역 뭐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암 2구역도 마찬가지 현재 분위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권도 메리트가 있지만은 더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싸게 사시려면은 조합원 입주권, 오암 2구역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